교육상 요구했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지 모니터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북한이 반대하다 교육받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뭘 북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줄 때 그런 걸 합의해야 된다.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 군부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그것도 좋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요. 북한 군부를 주면 그 사람들이 쓰다가 시장에 판다 이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 먹지 않느냐? 그 짓을 왜 해요? 줄 때부터 뭐냐면 조건을 강화합니다. 왜 미국하고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안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북한은 잘 산다 이거죠. 40배나. 그러니까 북한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약품 같은 건 지원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식 의약품, 의유식 이런 건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건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 2010년 9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두만강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반동에, 이게 신의주예요. 근데 이 찍으라고 하는 조선족이 촛불이에요. 여기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선 걸 여기 강변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범람하면 중국 쪽으로 물이 넘지 않도록 이 나무 벽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어놨다가 비 오면 이제 그것이 닿는 거죠. 그럼 그 물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북한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이 상가적 문제 해결해야 되고 북금토로 납북자 송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강산에서 하는 이런 쇼는 그만하자는 거죠.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정치복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런 행사하는 비용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충분히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이제 주민 자유신장과 인권 개선 문제 제기해야 되고, 과거 정부는 유엔에서 이런 결의안 통과시키면 기권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탈북자 강제 복송 반대해야 되고요. 내일 모레 5월 22일 날 박성령 의원이 하는 울망초 발기인 대회가 있어요. 1년에 얼마씩 내면서 돕는 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회담할 때 우리가 자꾸 북한에 꿀리는 방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소, 또 이 합의서 시대 방식으로 좀 원칙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자들이 북한과 가슴을 열고 말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이건 김구 선생이 하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계속 똑같이 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북한을 방문할 국내 했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해석을 달리하는, 우리가 친서성명 이후 지금까지 자주평화민족대단계를 용어 비싼 걸 계속 합의해 줬어요. 그런 걸 자꾸 합의해 주면 북한이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도 이제 가지 말고 동석 옛날에 1970년 동석 정상회담 할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을 불렀어요. 서독역에서 했어요. 동독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5월에는 동독에서 또 서독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에서 회담을 하니까 굳이 많은 무슨 부인을 대동한다든가 기업을 대동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보려고 그러면 보라산역에 김정일 와라 이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잡음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일반 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계 등의 이런 일반 원칙이든 합의사항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 잘 돼. 동서 기본조약에는 자유만 있지 자주평화민주 통일 이런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만 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잘못하면 우리가 야단을 쳐야 되고, 위반하면 합의에 지키라고 해야지, 우리가 당하고도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북한은 의련히 한국은 그런 줄 안다 이거죠. 근데 중국이나 미국에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입장을 당단히 해야 되는 거죠. 대내 정책, 이게 또 우리가 아까 지금 통일하려고 그러면 반대 세력이 또 북한 말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북 친북 세력을 막고 한국 국민 합신해야 되는데, 우선 안보기관 수사기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3대 세습을 우리가 반대하고 친북 세력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15 선언과 14선언 해석을 이걸 좀 정부가, 정치자들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6.15 선언 하고 나서 김대중
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이고 주한미군 주둔을 북한이 용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그랬어요. 또 제2한 연방제 통일 지향도 북한이 김대중 선생이 한 소리, 북한이 김일성의 1960년 연방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와서 합의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2000년 6월 15일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한 번도 주장을 안 했어요. 한 번 딱 그 2000년 6월 15일 하고 나서는 안 하고 오히려 북한 입장을 두둔했어요. 주한미군 주둔이 출소시키기 위해서 연합사 해체하고 국회에서 국가보안부 철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08년에 6.15 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번 2월에 뭐라고 했냐면 6.15 선언의 기본 정신이 좋다 이거예요. 이걸 북한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도 잘못하도록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채무가 엄청 많거든요. 이건 채무를 좀 줄여야 되고, 우리가 지금 소득의 편중,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이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홍모 위원장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공무원의 정치 이 부패만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선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09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취임 이듬 해부터 해마다 0.1점씩 하락해가지고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27위에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선진화 지수도 우리가 지금 이 46개 중에서 우리가 31위예요. 그러니까 15등 정도 돼야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15등인데 정치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보고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를 동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변국의 통일을 우리 통일에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안보를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양자 다자 외교 차원의 회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세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통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통일되면 중국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자, 그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중국 번영에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한국 스스로 중국이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역이 한중 간 무역이 한일, 한미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엄청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국과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한반도 통일이 안정된 후 휴전선 이남으로 미군을 철수시킨다. 그 다음에 통일 후에 막 발생할 그런 탈북자 우리가 책임진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통일된 이후에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변에 준을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군사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탈북자 문제 이걸 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우리 통일되면 우리가 망쳐야 되니까 반대는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맨날 분석만 할 것이 아니고, 자,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천명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 체제가 과거처럼 나갈 경우, 김정은 체제가 한국과 상생 공명할 경우, 북한이 망할 경우다 이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준비를 각각 해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데는 준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실질의 통일 준비 차원에서 통일 기관을 마련하고 탈북자 진척 및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만 3천 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그 총선할 때 안 위원장님 저를 추천해서 당에 그 사람 뽑는 걸 제가 몇 사람 도왔어요. 그 중에 하나 탈북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탈북자 한 사람 국회의원을 만들었죠. 지금 이제 통일 과정에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한, 지금 어떤 사람을
우리가 벌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을 통치, 관할할 군의 민정준비, 군대가 가서 민정준비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북한 핵심 집권층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건 지난번에 우리 우경식 박사가 와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 주민을 죽이고 인권을 직접 가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곤란하다고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은 그걸 안 했어요. 독일은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어르신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강해서 꿈을 꾸고 이걸 자랑으로 내기는 그런 분들이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100세까지 사시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저도 내년 70인데 30살 더 생활 통일돼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덥죠? 여러분 이제 저기 제 동네 오면 이거 사드리겠어요. 이것도 사드릴게요. 이거 분당 구미동에 있는 저기 팥빙수인데 비싸요. 이거 사드릴게요. 이것도 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계시는 동안 통일돼 가지고 다 잘 살고 자손들 다 우리가 잘 좋은 통일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쓰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안 한다고요. 지금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저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연하고 나서 요약해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